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졸업하시는 대학생들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슬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 신입생이 돼서 1학년 때 들어오면은 진로 고민을 하면서 들어오죠. 앞으로 내가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4학년이 되고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과 이렇게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Hi!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있어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것, 그리고 죽어도 못하겠는 그러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막막하다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속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어법은 여러분들 아마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사지선다 오지선다 시험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모르겠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찍어야 되는데요, 찍을 때 막막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뭘 찍을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제거하고 나면요, 그나마 찍기의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이 속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같이 밥 먹으러 나가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뭘 먹고 싶니? 뭘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뭐가 먹고 싶다라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께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뭔가 미안해서 그랬겠죠. 아무튼 뭘 먹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주로 다 좋대요. 다 좋아한답니다. 이러면 정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너 뭐 좋아하냐?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처음에 일단 물어보고 모르겠다, 다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너 싫어하는 음식은 없니? 못 먹는 음식은 없니? 일단 그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요, 매운 걸 못 먹거나 예를 들면 해산물에 알러지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못 먹고 싫어하는 그런 음식을 좀 뺍니다. 그러면요, 메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꽤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막하다, 너무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이 질문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은 없는가? 내가 정말 죽어도 못하겠는 그런 일은 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걸 먼저 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대체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별로 관심 없었던 일들, 이런 일들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월급이 입금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그 입금이 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었던 거, 이런 일도 충분히 우리가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일 있죠, 그거 하면서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도저히 못하겠는 일, 그거 하면서는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제 기질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저에게 잘 맞습니다. 아무튼 내가 일단 정말 싫어하고 못하겠는 일은 없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만 아니면요, 대충 그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입금되는 재미로, 여러분, 그 재미로 일하면 되고요,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서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나 혹은 가족들, 혹은 뭐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두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이 3가지 순서로 일을 한대요. What, How, Why.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뭘 하지? 이걸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걸 왜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셔가지고요. 조별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어떤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조별 과제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어떤 주제를 하지? 이 이야기를 대체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러면서 뭔가 주제를 정하죠.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로 넘어갑니다. 누가 PPT를 만들고, 누가 앞에서 발표하고, 누가 자료를 찾아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를 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현타가 오느냐면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식의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한 그런 느낌이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리더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탁월한 리더들은 what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why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자료 사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중심에 있는 게 why예요. 이 why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how, 그 바깥의 원은 how인데 이거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은요, what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why, how, 그리고 what, 이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에서 애플 컴퓨터 회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유튜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왜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저만 알고 있죠. 왜? 제가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왜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how의 질문을 그 다음에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뭔가 미디어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 유튜브를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what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이제 할 건데 그럼 유튜브를 뭘 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그때 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면 되겠구나, 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at에서 시작하나 why에서 시작하나 그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요, 일이 잘 될 때보다요,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what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튜브를 하자, 그리고 교육학과 자기개발, 뇌과학, 학습법, 이런 컨텐츠들을 다뤄보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행히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구독자도 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컨텐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에이씨, 안 해,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어,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집어치우고 말 거예요. what에서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유, why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why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요, 이때는요, how와 what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디어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컨텐츠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how와 what을 또 수정을 하면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방법의 문제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용의 문제가 잘못됐나? 이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why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why를 이루기 위해서 how나 what 같은 경우는 좀 바꿔주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저는 또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어떤 영역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제 why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진로를 선택하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why를 항상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이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이건 우리가 좀 유연하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가면 돼요. 이 방법이 틀렸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아이템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럼 또 다른 아이템을 쓰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즉 내가 졸업한 이후에도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망한 직업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유망한 일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뭐 이런 직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들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개발이 될 텐데 대체로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유망한 직업들은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먼저 개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개발 중이에요.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망한 직업들이 더 유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 먼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이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의 변화, 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돼서 각 개인이 60년씩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인간들은 거의 한 10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역량이냐면요, 바로 이런 변화에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로 탄력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진로 탄력성이 높으냐 하면요, 바로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대응하고요, 그 변화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은 그 일이 나를 계속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질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까칠 교수님, 지금 제가 하는 일은요, 그렇게 저를 배우고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제가 지금 이직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저희 채널에 정말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시는 데 있어서 저도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말 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특히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 중이다 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싫어하고 정말 못하겠는 일은 뭔가,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일이 나를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질문해 보시고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찾아가시기를 이 까칠 교수가 기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기쁜 얼굴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